네, 미국의 보험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머스 보험 뉴저지 리츠필드 지점에 김상균 프로듀서 자리에 모셨는데 유익한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사고가 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감 갖고 이제 운전을 하다가도 네, 갑자기 사고 나면 그 순간에 당황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고라는 게 똑같은 어떤 일률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른 종류에서 또 그 각자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하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숙지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걸 딱 그 순간적으로는 당황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고가 나면 그건 일단은 차를 움직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교통체증이 있으면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절대로 차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죠. 일단은. 가능하시면은 네. 사건 현장을 그대로 경찰이 올 때까지 예. 보존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데요. 네.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상황 판단입니다. 그냥 경우에 그렇죠. 따라서는 뭐 예. 옮기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다만 옮기시기 이전에는 예. 사고 난 정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진에 담아두시도록 하시고요. 네. 예,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사람들이 뭐 사고 났을 때하고 나중에 또 보험회사에서 어떤 그 인베스티게이션 들어갈 때 말이 바뀌어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의를 해주시고요. 경찰 리포트를 한다라는 것은 일단은 사건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네. 경찰 리포트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또 요즘 이제 블랙박스 같은 거 많이 설치를 하시는데 네, 예. 블랙박스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제 그 한국식을 보면 이제 어떤 미국하고 좀 보험이 다른 게 한국에는 그 양쪽 과실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차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됐는데 미국은 무조건 차를 받으면 100% 잘못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틀리나요? 거의 대체적으로 이제 네. 뒤에서 차를 받은 쪽이 거의 이제 과실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예. 여기도 비례적으로 해서 책임을 묻는 케이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항상 뭐 100% 예, 과실로만 예.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뒤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정차돼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그렇겠죠. 차량에 과실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스탑 사인에서와의 그 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네. 무조건 스탑 사인에서 나간 차가 일단은 잘못으로 인정되는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비율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그 네. 문제 이제 그 아무 주변 정황이 없는, 그러니까 주변에 네.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아니면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네. 스탑 사인에 있던 차량과 다른 쪽에 있던 차량이 사고가 나게 되시면 네. 예. 일단은 스탑 사인에 있던 차량이 거의 과실을 받게 그러겠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이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 한국적인 그 정서상의 그 사고 방식으로 그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I'm sorry라는 게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사고 하니까 어떻게 하고 걱정되는 마음에서 I'm sorry sorry라는 것을 좀 외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사고가 어쨌든. 났을 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예. 그게 이제 그 인베스티게이션 들어간 그렇죠. 이후에 예. 과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예. 말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여러분도 전부 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차 사고가 순간적으로 나면 당황해서 잘못 경찰 리포트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순간적으로 잘못 대처해서 손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 좀 계속해서 이 문답식으로 여러분이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질문 사항들을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특히 그 다른 주로 가고 했을 때 네.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무보험 차량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내 잘못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사고 났을 때는 이제 그게 네.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부터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일단은 무보험 차량하고 네. 사고가 나셨을 때 내 차량에 대한 커버리지가 있게 되시면은 네. 일단 저희 보험회사 쪽에서 어차피 내 차량에 대한 커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커버해주고 그 무보험 차량 주를 찾아가서
다시 변제를 받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네네. 예, 일단 그렇게 되겠고요. 내 차량에 그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좀 복잡해지게 되는데 그렇죠. 보통 대체적으로 보험회사들이 자차 보험이 없다고 일단 네. 거기서 손을 떼려고 하는데 네. 일단 그 상대의 그 무보험 차량에 대한 그 소유주가 확실하게 밝혀지게 되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권리는 생기십니다. 그렇지만 그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은요. 그 상대방에게 대해서. 아니 내 그 팔러시에 보시면 네. 그 uninsured motorist 네네. 피지컬 데미지라는 커버리지 조항이 아, 존재를 그래요? 하게 됩니다. 거기를 예. 통해서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예예. 예, 근데 그런 그 조항을 통해서 하시게 되시는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또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모든 보험을 나는 이거 그냥 사고도 안 났는데 계속 매달 내는 게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 보험비를 줄이려고만 하잖아요. 월 나가는 보험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차가 모든 거 페이가 완납되고 하게 되면 그냥 한쪽 커버만 들겠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생각해서 네. 많이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게 양쪽 커버가 됐을 때는 그 차가 리스라든지 아니면은 차를 아직 그 납부하고 있을 때는 양쪽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의무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떤 법적인 의무라기보다는요. 예. 그 차량을 살 때 네. 그 금액을 론을 해준 네. 은행이나 예. 아니면 리스를 해준 컴퍼니와의 그렇죠. 계약 사항이 이제 법적인 그런 그렇습니까? 관계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양쪽 커버를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네. 그건 법적인 건 아니군요. 그러면. 네, 그 아. 이 양쪽 그 파리 간의 네. 계약 조건에 의해서 가입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 어쨌든 이제 다 완납하고 나면 이제 좀 보험비를 줄이자 해서 이제 그 한쪽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 차만 네. 해결해 주는 걸로 자꾸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좀 위험스러울 수 있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예. 뭐 내가 잘못한 건 내가 감수를 하고 상대편이 잘못을 하면 예. 예, 상대편한테 책임을 묻겠다라고는 그렇죠. 취지에서 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그 뭐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밖에 돌아다니는 많은 차량을 보면 이제 뉴저지에서 네. 거의 20%에 해당하는 네. 그 차량들이 제대로 된 보험이 없는 그러니까요. 차량으로 지금 예.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통계상으로.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내 차량이 내 차량의 커버리지에 대한 보험이 있으면 네. 우리가 상대편한테 출심이 어려울 경우에 네. 보험회사에다 의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그 차량의 변제를 받는 데 있어서 그렇죠. 대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예. 만약에 내 차량에 보험 커버리지가 없으면 이제 그런 대행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는 평생 한 번도 차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차 사고 안 날 거야. 이게 너무 거기에 맹신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보험 차량이 뭐 운 나쁘면 같이 연결돼서 차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쪽 커버하고 양쪽 커버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떤가요? 일단은 예. 뭐 차량의 밸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그러겠죠.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차량이 연수가 지나면서 네. 이제 내 차량에 대한 자차 보험 부분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렇죠. 좀 내려가게 되겠죠. 예. 차량의 밸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5년이나 뭐 10년이 지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 포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이 시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차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이 차가 망가진 건 그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람 신체가 다쳤을 때 문제인데 한쪽 커버를 들었을 때는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내가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호를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신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네. 예, 들어가 있는 어마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쪽 커버라고 하더라도 한차 커버라도 예, 유저지에서는 내 그 메디칼 비용도 예. 맨데토리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최소한 15,000불 네네. 리밋은 들어가 계실 거고요. 네. 맥시멈 2,500불 디덕터블 네네, 적용되실 수 예. 있을 거고요. 네. 그러나 이제 어떤 좀 신체적으로 많이 좀 사건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께서 보험이라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거기 때문에 좀 여러분께서 잘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의 보험 정보 파머스 보험 뉴저지 리치필드짐의 김상균 프로듀서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